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26강 로마 제국의 발전과 문화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는 BC 8세기 무렵부터 시작되는데 그리스에서 지중해를 건너 2주에 간 집단이 테베레강 근처에 정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설화에 따르면 테베레강에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이름의 두 아이가 버려졌는데 이들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대요. 두 형제는 다툼이 일어나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로물루스가 세력을 넓혀 약 300명의 주민으로 도시국가를 건설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 초기에는 왕정이 실시되었지만 기원전 6세기 후반 타르퀴니우스의 폭정에 분노한 로마 사람들이 분기를 일으켜 왕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왕을 몰아내고 시민들이 대표를 뽑아 정치를 하는 공화정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었고요. 하지만 공화정 수립 초기에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결하던 기구로 300명 정도의 귀족으로 구성되었던 원로원이 로마 최고의 기관으로 군림하게 되고 형식상으로는 로마 행정기관인 집정관 밑에 있었지만 법률과 행정력을 무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귀족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평민의 힘이 커지면서 귀족과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자 귀족과 마찰이 일어났고 일부 평민들은 기원전 494년에 국가를 세우려 하였는데 오랜 기간에 걸친 대립 끝에 평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호민관 제도가 마련되어 평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무관이나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한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이 제정,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률이 적용, 기원전 3세기 초에는 귀족과 평민의 권리가 거의 평등해졌으며 평민도 참가하는 위내가 국정의 중요한 의결 기관이 되었는데 이러한 국정개혁과 더불어 로마는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주변국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기원전 270년경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로마가 이탈리아를 통일해갈 무렵 북아프리카에서는 페키니아인의 식민 도시에서 출발한 카르타고가 서지중해에서 세력을 떨쳐 시칠리아 섬과 에스파냐 등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중해 진출을 꿈꾸던 로마는 카르타고와 충돌을 피할 수 없었고 기원전 264년부터 기원전 14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포에니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제1차 전투에서는 로마가 승리하여 시칠리아 섬을 통째로 얻었고 제2차 전투에서는 하니발 장군이 에스파냐에서 출발하여 프랑스를 거치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로 들어가게 되었고 제3차 전투에선 로마군이 스키피오 장군을 선봉으로 하여 카르타고 원정을 가서 3년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로마군이 승리, 110여 년에 걸친 포에니 전쟁이 끝나게 되죠. 포에니 전쟁 이후 귀족들의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대농장 소유 제도인 라티푼디움이 크게 발전 확대되었고 정복지에서 값싼 곡물이 유입되면서 자영농민이 몰락하게 되었는데 이에 호민관이었던 그라쿠스 형제가 농민의 재건을 위해 귀족의 토지 소유 제한, 토지 재분배 등의 개혁을 시도하였는데 지주가 지배하는 원로원의 반대로 실패, 시민권을 이탈리아에까지 확장하는 등 정치 혁신을 꾀하였지만 모두 실패하며 귀족들의 위험을 산 형은 암살되고 동생은 반대파와 싸우다 패하며 자살하게 됩니다. 정치가 어려워지자 많은 백성들이 유랑민이 되어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며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요. 이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북유럽 등을 정복하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원로원을 무력화시키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공화정 체제였지만 군사 독재 체제 하에서 황제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공화정을 지키려 했던 반대파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고 말지만요.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이후 후계자로 옥타비아누스가 지명, 로마에서 이미 권력을 장악한 안토니우스와 대립하게 되는데, 모든 면에서 열세를 보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 생전에 평생의 정적이었던 키케로가 안토니우스에 대한 경계심으로 견제하게 되면서 조금씩 성장, 자신의 누이를 안토니우스에게 시집보내 인척관계를 맺은 다음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제2차 삼두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2차 삼두정치를 시작하면서 공화정을 지지하는 귀족 세력을 대거 숙청하며 전제 황제권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와 사랑에 빠져있던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배신하고 이집트에 붙어 로마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 주장, 기원전 32년 말 결국 로마의 원로원이 안토니우스의 집정관 권한을 공식적으로 박탈하고 클레오파트라 7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에 선전포고를 하며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피할 수 없는 격돌이 벌어지게 되는데, BC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아그리파가 안토니우스의 군대와 이집트 군대에 맞서 이김으로써 로마의 최고 1인자가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집정관과 독재관을 초월하는 그 위의 존재가 되었으며, 로마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재력과 군사력으로 원로원을 압박 제어하였고, BC 27년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얻게 되었는데, 임페라토르라고 불리는 군 통수권, 프린캡스라는 원로인 1인자 칭호를 가졌으며, 호민관 자리의 특권을 가져 민회 소집, 입법권과 거부권의 권한까지 차지하게 되죠. 아우구스투스 이후 로마는 200여 년간 계속 평화를 누리며 발전, 최대 영역을 확보하였고, 교통, 물자의 교류도 활발, 로마 제국 내의 각지에서 도시가 번영하는 등 팍스 로마나를 이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던 로마는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후 흔들리기 시작하였는데, 그의 아들 코모두스는 사치스럽고 방탕했으며 그 이후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황제를 죽이고 새로운 황제가 된 군인들이 생겨나기 시작, 이것이 계속 반복되며 235년부터 284년까지 50년 동안 황제가 26번이나 바뀌는 군인 황제 시대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 안의 반란은 계속되고 페르시아와 게르만족이 침입하고 농촌은 어려워지고 상공업과 도시는 쇠퇴하는 등 총체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제국을 4등분하였고 전제 군주정을 실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국을 하나로 통합,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고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는 등 로마 제국의 부활을 위해 애썼지만,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리, 로마 제국이 분열되게 되고,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476년 멸망,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수용하였고,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건축, 법률 등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하였는데, 제국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군대와 세금을 위해 정복한 도시와 도시를 연결했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동하도록 높은 산에 터널을 뚫고 강과 계곡에 다리를 연결하고 직선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할 군대가 신속하게 이동했고, 세금을 황제에게 전달했으며 관리가 지방으로 파견되고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게 되죠. 도로와 도로로 연결된 도시에는 공중 목욕탕, 광장, 개선문, 콜로세움 등의 건축물이 만들어졌고,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수도교를 만들어 물을 끌어오고 하수도 시설도 만들어졌고요. 로마법은 기원전 5세기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 제정을 통한 시민법, 로마가 지배했던 이민족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만민법,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집대성하여 편찬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거치며 발달하게 되고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 영국의 법에도 영향을 주는 등 유럽 근대 법률의 토대가 되었으며 리비우스가 로마 건국사를, 타키투스가 게르마니아를 편찬하였고 키케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이 스토아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때 나타난 예수는 사랑과 믿음을 통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르쳤죠. 예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처형되었지만 베드로와 바울 등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 그리스도교가 성립하고 로마 제국에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우상 숭배 금지와 유일신에 대한 믿음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아 지하 무덤인 카타콤베 등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힘이 기울어지자 그리스도교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결국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 그리스도교를 공인, 392년 독실한 신자였던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로마의 국교로 발전, 게르만족이 수용하여 유럽 문화의 바탕이 되었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가시기의 로마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가시기는 포에니 전쟁과 제정 수립 사이의 기간입니다. 1번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겨 부흥에 힘썼다. 2번 밀라노 칙령의 발표로 그리스도교가 공인되었다. 3번 황제가 자주 교체되고 게르만족의 침입에 시달렸다. 4번 12표법이 제정되어 평민도 귀족과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받았다. 5번 속주로부터 값싼 곡물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자영농민이 몰락하였다.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 제국은 사회 경제적 위기를 겪었는데요. 귀족들이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대농장 소유제도인 라티푼디움이 크게 발전 확대되었고 정복지에서 값싼 곡물이 유입되면서 자영농민이 몰락하게 됩니다. 또한 정치가 어려워지자 많은 백성들이 유랑민이 되어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며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에서 나타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기에서 고르면이라는 문제인데요. 2세기 말부터 로마 제국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자 노예 노동력이 더 이상 로마로 유입되지 않아 경제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게르만족과 사선 왕조 페르시아가 로마를 침입하였다. 로마는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후 흔들리기 시작하여 나라 안에서 반란이 계속되었고 페르시아와 게르만족이 침입하고 농촌은 어려워졌으며 상공업과 도시는 쇠퇴하는 등 총체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제국을 4등분하였고 전제 군주정을 실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국을 하나로 통합,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고 크리스교를 공인하는 등 로마 제국의 부활을 위해 애를 쓰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시면 니은과 디귿이 정답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로마에서 일어난 사건 중 시간 순서상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였다. 2번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되었다. 3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교를 공인하였다. 4번 귀족들이 국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5번 카이사르가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 정치를 실시하였다. 우선 로마에서 공화정이 수립되었고 270년경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되었으며 카이사르가 집권하게 되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리스교 공인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 순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에 카이사르가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 정치를 실시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로마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그리스 문화를 적극 수용하였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죠? 2번 로마의 법은 유럽 근대 법률의 근간이 되었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문학에서는 플루타르코스가 영웅전을 저술하였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철학에서는 소피스트들이 등장하여 지식의 상대성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이것은 로마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시기에 활동한 철학자들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린 표현입니다. 5번 공중 목욕탕, 개선문, 원형 경기장 같은 실용적인 건축물이 세워졌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역사 26강 로마 제국의 발전과 문화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